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대전환을 말한다. 선지적 노트기 시작!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지적 농특기 시점 진행을 맡고 있는 손욱이 사무관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전지적 농특기 시점이 전에 6회 그리고 2회 포함해서 8회하고 9회째를 벌써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타나서 구독 했는데 구독 안 했으면 배신, 배반 알죠? 예.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들과 함께 사실은 농특기 사무실 근처에 있는 카페를 저희가 좀 빌렸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서 도로 변이거든요. 그 차가 엄청 달려요. 그래서 가끔 차 소리가 좀 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라이브로 좀 생생하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모신 분들은 저희가 2기 농특기 시작과 함께 더불어서 각 분과의 위원장님들도 새로 선임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특기에 분과 3개 있는 거 아시죠? 맞춰보세요. 뭐뭐 있나? 자, 못 맞추시는구나. 예, 농업분과, 농어촌분과, 그리고 농수산식품분과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각 분과를 맡고 계신 위원장님 3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신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 분씩 그러면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가까이 앉아 계신 우리 정한길 위원장님부터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40여 년 동안 성주 가야산 자락에서 농사 지으며 살고 있는 농부입니다. 가톨릭 농민의 활동으로 우리밀 살리기 운동에 청춘을 한 바쳐봤고, 또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등 생명 운동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현재 가톨릭 농민의 전국 회장과 또 전국 먹거리 연대 공동 상임 대표, 식생활 교육 국민 네트워크에서 공동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특기 농수산식품분과 위원장을 맡은 정한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목소리가. 아니, 괜찮아요. 잘 나왔어요. 예. 그런데 출마 선언서처럼 하셨어요. 예, 이런 거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정한길, 그는 누구인가? 예, 농민의 길 상임대표, 가톨릭 농민의 회장, 부잣집 도련님에서 농민운동가로 변신하셨어요. 경북 성주가 고향이시고요. 5남매 중 둘째, 목소리가 좋아서 기자를 꿈꾸고 아나운서를 꿈꿨었다. 맞지요? 둘째가 아니고 넷째입니다. 기자가 오타를 내는 건. 기자가 오타를, 둘째 아니고 넷째 정정. 아하, 뒷조사가 좀 부실했네. 네. 야, 원래 성주가 고향이신 거죠? 네, 지금도 맞습니다. 성주 사시는 거고. 읍내 살다가 죄를 많이 지었는지 가야산 자락까지 가 살고 있습니다. 풍경적 물 좋은 데로 들어가셨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뒷조사를 마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농업분과 맡고 계시는 이수건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농특기 농업분과위원장님을 맡았어요. 부족함이 많지만 분과위원님들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방안과 모색을 해서 뒷받침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건 위원장님 뒷조사를 좀 해보려고 했더니 좋은 거밖에 없어요. 13대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 회장 맡고 계시고, 네. 예, 한여농 충북연합 회장 하셨고, 네네. 예, 청주시에서 균형발전위원회도 하고 계시고, 네네. 2019년에 대통령 표창장 받으셨네요. 엄청 기사가 많이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 앉아 계신 우리 김양자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관광 관련 분야 연구를 한 34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어촌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관광하는 사람이 왜 농촌이야? 그런데 제가 연구원 시작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지역 현장을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최근 한 10년간은 섬, 그리고 어촌 뉴딜, 그 농촌 중심지 사업, 이런 현장을 다니면서
농촌에 있어서의 새로운 변화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김양자 위원장님은 관광 쪽으로 보니까 책을 엄청 많이 쓰셨어요. 책이 막 몇 권이나 쓰셨어요? 한 연구 과제와 책을 합하면 한 50권이 넘겠죠? 어우, 그러면 인세가 짭짤하시겠는데? 근데 이게 공공의 재산이라 저에게 돌아오는 거는 노동의 대가로 어깨 아픈 것만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제는 그러면은 우리 농특위와 함께 하시면서 그 농어촌 관광 개발을 좀 향해갖고 좀 이거 되는 책을 좀 쓰시는 걸로. 요거 좋습니다. 정말 쟁쟁하신 분들, 그리고 그동안의 삶의 노하우로 똘똘 뭉쳐 계신 분들께서 우리 농특위의 분과위원장들을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든든한데요. 오늘 이분들과 함께 앞으로 농특위의 각 분과별로 어떤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게 될지 제 2기 이제 발족과 즈음해서 활동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적 농특위 시작! 먼저 정한길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농수산식품분과가 맡고 있는 분야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이제 뭐 식량, 그 다음에 식품, 또 어업까지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수산업까지. 그래서 그런 분야들에 대한 그 향후의 이제 추진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업무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뭐 이런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지 뭐 그거부터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국가식량계획 의결 후속 조치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먹거리 돌봄 연계 방안으로 한 기본 과제 2가지와 주요 곡물 및 김치 자급률 제고 개선 방향의 부처 협업 과제 및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방향 등의 4가지 추진 현황 및 계획이 있습니다. 국가식량계획 의결 후속 조치로 친환경 로컬푸드와 연계하여 학교 또 공공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각지대 없는 먹거리 보장 체계 마련이 필요와 지역 푸드 플랜과 국가식량계획과의 연계 강화 필요 등으로 마련된 과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먹거리 관련 부처 통합 정책 및 과제 발굴 및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통합 추진 체계 구축 및 법적인 근거 마련이 있습니다. 공공급식의 정의 마련, 또 공공급식 확충 방안 및 식재료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법으로는 국가식량계획 검토,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먹거리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 재개정 방향 논의와 먹거리 보장 확대와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한 공공급식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 추진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실 줄 알았더니 우리 농수산식품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데 처음에 추진 방향만 여쭸는데 이렇게 벌써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시간이 길어야 될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스킵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얘기를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뭐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땡기는 게 뭐세요? 난 이거는 꼭 추진해야 될 일인데 나는 이게 방향이야. 뭐 이런 거 뭐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식량계획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조금 이따가 그럼 국가식량계획을 중점적으로 다시 과제편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농업분과는 어떤 추진 목표를 세우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승원 위원장님. 네. 농업분과위원회 현황 및 계획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영안정 마련이고요. 두 번째는 기후위기 시대 축산 분야 방안 마련입니다. 세 번째는 농지 이용과 보전 및 정비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과제는 경영안정 방안 마련입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농업재해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농업인도 고용보험에 포함되도록 요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의 틀을 보완하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농업분과위원회 경영안정 소분과 중심으로 정책 연구 용역 그리고 과제부처 협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서 추진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가 경영 안정 방안과 공영 도매 시장 그리고 공공성 강화 방안 안건이 상정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우선 추진 방향의 주요 핵심 목표를 들었는데, 사실 이수건 위원장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우리 경영안정 분야나 그 다음에 기후위기 축산 방안 같으신 경우는 소분과장님들이 사실은 앞에 그 또 1편, 2편에 나와갖고 엄청 재밌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는 1편과 2편을 농특위 페이지에서 참고해서 보시면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오늘 또 새로 이야기 나온 게 뭐냐면 농지제도 얘기인데, 저희가 사실은 큰 파장이 올해 초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농지제도 이야기는 아직 저희가 많이 못 들었는데, 우리 농지 문제 좀 정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 현실이기에 고민스러운 그런 농업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농지 문제 얘기도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김영자 위원장님, 우리 농어촌은 어떻게 분과를 운영하실지 추진 계획 한번 들어볼까요? 농어촌 분과위원회는 그러니까 농어촌이라는 지역에 대한 문제와 그러니까 농어촌 주민의 삶 그리고 농어촌 정책에 대한 뭐 주민과 단체 참여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분과위원장을 맡고 들여다보니 1기 분과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나 했더니 준비는 다 해놓으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딱 나타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건 결국 뭐냐면 이행을 하기 위한 실행적 측면의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2기에서는 이를 실행화시키는 데 이제 주력할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과제가 현재로서 6개 과제입니다. 6개 과제를 좀 말씀드리면, 농어촌 정책의 민관 협치형 추진체계 정착 지원, 그리고 두 번째는 농어촌 돌봄 서비스 확충 의제 제시고요. 세 번째로서는 농어촌 빈집 등 유휴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네 번째, 농어민 참여형 농정 협치체계 구축 의제 제시. 다섯 번째,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 선언문 작성. 여섯 번째, 농촌 공간 계획 제도화 지원. 하나같이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농촌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집대성한 듯한 모양새고요. 더 놀라운 거는 저기잖아요. 그러실 의존은 전혀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살짝 일기 디스세요. 버려만 놓고 정리를 못했다. 뭐 이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디스하실 의사는 전혀 없는 걸로. 예. 그러나 참 이렇게 많은 일들과 고민이 앞에서 많이 있으셨구나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겠지만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집중적으로 좀 힘을 모아서 연구해보고 싶다, 고민해보고 싶다는 게 있으세요? 일단은 농어촌 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선언문을 좀 작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농민과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 농어촌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는 의제를 제시하는 것, 요 두 가지가 매우 이제 긴급하게 추진되어야 되는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진 방향이나 전체적인 개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들어봤는데, 그럼 조목조목 좀 과제별로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면 좋겠어요. 먼저 다시 돌아와서 우리 정한길 위원장님, 앞서서 이제 뭐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021년 2월에 이 국가식량계획이 농특위에서 이제 의결은 됐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언제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세요. 앞서서도 국가식량계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 과제를 추진해 나가실 건지 뭐 그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또 먹거리 돌봄 연계 방안이 있습니다.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2월 의결된 국가식량계획의
중점 과제 중 하나인 생애 전 주기, 차별 없는 먹거리 제공 정책 구체화와 필요화, 지자체 여건에 따른 지원 수준 차이로 기존 정책의 현황 및 사각지대 파악이 어려워 국가 식량 계획에서는 추진 방향 중심으로 검토의 추진 배경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먹거리 돌봄 사업의 연계 및 활성화를 통한 먹거리 보장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이며 공공급식 활성화를 통한 식재료 품질 관리 및 식문화 개선 등 먹거리에 대한 사회, 국가의 역할이 강화입니다. 향후 계획은 먹거리 보장 소분과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논의 추진과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현황 및 먹거리 돌봄 연계 모색을 위한 전문가, 분과위원, 시민사회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먹거리 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예, 너무 읽으시니까 제가 정말 힘듭니다. 예, 편집의 힘을 빌리고 싶었는데 전부 하나하나같이 중요한 내용이라 여러분 이거는 좀 들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국가식량계획에서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생애 전 주기 차별 없는 먹거리 제공이라는 단어가 딱 귀에 들어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은 아직 서 있는 건 아니죠. 이제 만들어 가시는 만들어 가야죠. 예. 위원들께서 의욕이 넘치시나요? 만나보셨어요? 어떠세요? 운영을 함했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을 뵙고요. 예. 또 지금 저는 늦게 결합했기 때문에 위원들 명단은 봤는데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들 면면을 보시니까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그걸 이 자리에서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회장을 오래 하셔서 잘 빠져나가세요. 네, 퐁당 빠뜨리려고 했더니 잘 안 되시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농업분과에서 앞서서 이제 경영안정, 축산방안 연구, 농지제도까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들을 이끌어 가실 건지 이수건 위원장님.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 과제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축산 분야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추진 배경에는 가축 질병, 분뇨, 악취 등으로 축산업은 사회 환경에 부담을 주는 산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관리 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축산 분야 선제적 대응과 실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 및 추진 과제 제시 및 축산 분야에서 탄소 이행 관련 국내외 사례 정책을 검토하고 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복지나 축산 등 친환경 축산 확대 및 축산농가 소비자 인지 제고 방안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는데 저기 우리 위원장님 이쪽 위에다가 이렇게 클릭해가지고요 저 축산방안 1편 보기 그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혹시 농지 얘기 있으시면 농지 얘기 좀 먼저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농지 과제는 농지 이용과 보존 및 농업인 정의 정비 방안 마련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농지 소유 부분 제도 개선이 또 잘 안 되고 있고 농지 이용과 보존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추진의 필요와 농업인의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업인 정의 정비 관련 제도 정비와 또 공론화 추진 필요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 이용과 보존에 대한 관련 제도 및 법령 등의 정비 방안 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분과위원회 농지개선 소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분과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 및 토론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 방안 마련입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 주제발 전문가 선정 완료와 그리고 선행 연구 쟁점 사항 등 연구진 간담회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생산자 단체 의견 수렴 및 합의안
마련을 위한 회의 추진과 농지 이용 보전 및 농업인 정의, 정비 방안, 안건 상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딱 들었을 때 아주 근본적인 문제 하나가 딱 떠올라요. 뭐냐면 위원장님, 농업인의 정의를 지금 내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농사 짓는 사람이 농업인 아니야? 뭐 농업인의 정의가 따로 있어? 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겐 농업인의 정의가 없는 건가요?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업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장성이라든지 재해나 어떠한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 인정받거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법적으로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농업 농촌에서 국민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정의가 없어서 매우 농업인들의 그 불평 불만이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텃밭에다가 상추 좀 키우면서 난 농업인이야 이러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작 논밭에다가 많은 곡식을 키우지만 땅을 다 빌려서 내 명의로 땅이 하나도 없다 보면 또 그런 분들은 농업인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산재하는 게 우리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농업인들은 품질관리원에 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남편들이 경영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업그레이드 돼서 조금 제도가 뒷받침이 돼서 여성들도 그 보조자의 역할에서 공동 경영주로 지금 현재 등록은 되어 있지만 그 사실로만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떠한 보장을 받거나 어떠한 혜택이나 이런 제도적으로 마련된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굉장히 그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이거부터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사실 조금 충격적일 수. 예, 그래서 농업인의 정의, 정비 마련이라고 예,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 누군지 명확하게 짚고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첫 단추인데요. 그것부터 해야 돼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야, 이번에는 우리 김양자 위원장님 농어촌 팀에 아까 6개, 농어촌 분과 6개 과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 선언문 작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했고 또 핵심적으로 이제 짚어가야 될 것들 어떤 과제가 있으신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6개 과제를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릴까요? 뭐 중에 땡기시는 대로. 예. 먼저 1라운드로 그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이라는 선언문을 작성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농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이 매우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인구 감소 문제, 그다음에 기후 환경 변화나 디지털 기술의 문제 이런 것에 의해서 농어촌 주민의 삶이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의 정책과 이런 어떤 법제도나 이런 전반적인 측면이 아직 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농어촌 관련된 이제 새로운 비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선언문을 작성을 앞두고 있고요. 이는 이제 중요한 게 정말 농어촌 주민들과의 공감, 그다음에 국민들과의 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전문가들이 충분한 담론을 또 깊이 하고 그다음에 선언문 작성에 대한 구조를 좀 구조화해서 이를 분과위원회에서 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올해 안에 농특위 본위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올해 열심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농어촌 그 돌봄 관련한 문제인데요. 이 농어촌 돌봄 서비스 확충 의제라는 이야기는 작년 10월에 그 농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이 의결됐는데 이 중에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는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다부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협력적으로 가지 않으면 구체적인 논의가 어렵고 실천이 어렵다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분과위원회에서는 정책 연구 용역을 이제 발주를 해서 그 과정에서 충분한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주요 의제를 좀 발굴하고 그다음에 이를 이제 실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행 방안에 대한 것들과 함께 그 다부처 간 협력을 할 수 있는 실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분과위를 지금 곧 개최해서 지금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지금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 키우는 돌봄도 있고 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또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요. 말은 쉬운데 말씀처럼 각 부처 칸막이가 사실 높잖아요. 이걸 어떻게 넘을까? 오히려 넘을 수 있을까? 그동안도 우리가 노력했는데 잘 안 됐잖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라고 말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계시켜서 돌봄 서비스가 현장에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지역 현장, 그러니까 농어촌의 현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이 부분을 주력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돌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농어촌의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분께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제도 과제지만 지금 다 여러분들 느끼셨어요? 소통. 현장의 소통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은연중에 다 하셨어요. 세 분이 다. 정말 농특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통틀어서 어떻게 현장의 농어민과 소통하고 국민들과 공감을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인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사실은 저희가 이게 예상 질문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우리 분과는 이렇게 소통할 거예요. 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정 위원장님? 부부 싸움하는 원인이 소통이 안 되는 게 가장 문제일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뭐 열어놓고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인 대의에 의해서 소통이야 그냥. 근데 기본적으로 소통을 잘 하신다. 나는 소통에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원래 남들은 저를 뭐 이렇게 빡빡하게 뭐 보는데 저는 하여튼 소통의 전문가입니다. 아, 확실하신 거예요? 근거를 대세요, 근거를. 빡빡하다고 소문이 엄청 나셨거든. 뒤에서 그러지 하여튼 뭐 저하고 일하면은 그냥 뭐 후회 없을 겁니다. 그 현장 나가시는 뭐 계획 같은 것도 있으세요? 이제 뭐 일을 만들고 나가야죠 당연히. 결국은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장 가서 하여튼 그 가려운 곳이 뭔지 또 요구가 뭔지 그래야지 그걸 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변화를 모셔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서 답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한길 위원장님은 소통을 잘 하시니까 부부싸움은 한 번도 안 하신 걸로? 그럼 다음 이야기하죠. 네. 자, 이수건 위원장님. 농업분과는 사실은 현장 농어민들과 소통 없이는 얘기 안 될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실까요? 저희 농특위의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분과위원장님들이나 저나 방안을 모색을 해서 공론화시켜서 토론회도 하고 연구 용역도 주고 이래서 좋은 결과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소득과 관련돼서 경제가 좀 빵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농업 분과가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정현찬 위원장님이 지금 소환되셨는데요. 네. 위원장님, 예. 우리 정현찬 위원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농정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정말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이수건 위원장님께서 또 같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선진적 농특위 시작! 김영자 위원장님도 현장으로 원래 현장 많이 나가시죠, 사실? 네, 현장을 좋아합니다. 저희 분과위원회는 현장 전문가분들도 계시고요. 정책 전문가, 또 농민들도 계세요. 저희가 이제 소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 현장에 당연히 가는데 현장에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문제를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소통이 안 되는지,
이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이 부분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하나의 과제고요. 또 하나는 관계자들이 좀 모여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돌봄의 경우에는 여가부라든가 복지부라든가 농식품부 또 행안부까지 모여서 과연 우리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좀 싸울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좋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분위기겠지만 어쨌든 같이 만나야 되고요. 세 번째로서는 이제 이행을 하는 건데 뭐 제가 밥상을 차리는 얘기를 하면 남이 숟가락 얹어서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말 싫어. 그러니까 결국은 밥상을 같이 차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료를 고르고 손질하고 음식을 만드는 분업을 해서 멋진 밥상을 차려내는 마지막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는 것에 저희는 주안점을 두고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나중에 저작권 안 받고 이 문장 한번 빌려 쓸게요. 밥상 얘기가 너무 좋아서.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분과의 과제 이야기 중에서 내가 요거 빼먹었는데 요거는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한 말씀 제 기회. 예. 아유, 저희가 6개 과제라 이거 다 말씀드리기 어려서 2개만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 빈집 등 유휴시설 활용도 재고 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 지역을 보면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농업 관련된 뭐 관광 관련, 문화 관련 시설들이 유휴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촌 경관도 해소하고 농촌 지역의 쇠퇴를 이제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이 유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관련된 연구도 좀 같이 관리를 하고 또 청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서 좀 제도 개선 방안까지 이제 마련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뭐 현장에서 소규모 세미나도 하고 또 우수 사례 같은 것들 발굴해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여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이외에 지금 말씀드렸던 민간 협치형 추진 체계라든가 농촌 공간 계획 제도화라든가 그다음에 농어민 참여형 농정 협치 체계 구축 의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무국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 공간 TF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수건 위원장님께 강제로 하나 더 여쭐게요. 최근에 이제 농업회의소 설립 10년 뭐 이걸 돌아보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농업회의소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업분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제가 이제 유럽의 농업회의소를 제 2번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거기는 농업인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0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저희는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개 단체가 모인 농축산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원들과 회장님들, 단체장님들께서 농업회의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님들도 만나 뵙고 지금 굉장히 가교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는 유럽처럼 잘된 점을 저희도 도입을 해서 농업인들이 정말 안심하고 훌륭한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고 국민의 정말 식탁을 책임지고 차릴 수 있는 농업인들의 안정된 그런 농업회의소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정말 좋다는 거는 알고 있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약간 흐지부지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농업회의소가 올바르게 농업인들을 실질적으로 정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업회의소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회의소가 만들어지고 잘 운영이 되면 사실 이건 농업인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도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정한길 위원장님께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농산식품분과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식량 자급률이라든지, 또 이번에 김치에 관련된 것도 김치 자급률까지 함께 논의하시는 과제로 삼으신 걸로 알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주요 곡물 및 김치 자급률 관리 체계 개선 방안과 또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가 있거든요. 우선 그 주요 곡물 및 김치 자급률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자면은, 추진 배경으로는 요즘 뭐 기후 위기 변화, 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식량 생산 및 확보가 매우 중요시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 또 자급률 제고 방안 논의가 이제 필요하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그 품목별 자급률 목표치의 적정성과 또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김치의 자급률 목표치 설정 필요성이, 그 안에 또 국산 재료, 예를 들어 고추라든지 마늘, 양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높여 나가야 되는데, 추진 방법으로는 식량 주권 소분가를 이제 구성해서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가 식량 계획의 이행 관리 계획과 연계하여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등과 관계 부처 계획과 또 협업 의제 집중 논의와 또 식량 자급률 목표치의 적정성과 또 목표 수립 개선 방안 등을 과제로 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또 해야 되고요. 정책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해명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수건 위원장님이나 김영자 위원장님은 나한테는 원래 준비 안 됐던 질문을 물어보고 정한길 위원장님께는 마치 준비된 질문을 물어본 것처럼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오해세요. 왜냐하면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예상 문제가 맞은 거야 지금. 쪽지 낀 거죠. 인생의 노하우가 딱 묻어났어요. 이건 진짜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었는데 예상 문제가 꼽혔습니다. 제가 출제를 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사실 엄청 많은 일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핵심적인 이야기로 좀 전해드렸고, 또 세 분 분과위원장님들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것이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각 분과별로 이제 각오라고 할까요?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한길 위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소감보다는 바람과 각오의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농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자급률이 21%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내고 또 지혜를 모아서 자급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산된 곡물, 채소, 과일, 고기, 해산물을 드시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대비하여 8천만이 먹고 사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수건 위원장님, 각오 한 말씀 들어볼까요? 저희 농업분과위원회에서는 그 소분과의 분과장님들 계시잖아요. 소분과장님들이 그 굉장히 지금 열의가 대단하고 또 주변에서 응원도 대단하고 저의 각오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정말 농업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그 친환경과 유기농 속에서 저희가 소비자들이 정말 안전한 먹거리를 저희 농민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더 고민하고 고심하고 소비자와 소통하는 그러한 그 농업분과위원회에서 그 소분과장님들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맺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자 위원장님. 저희 농어촌 정책분과위원회는 2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추진력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로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형 그리고 실천형 정책 과제를 좀 제안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할 거고요. 저희의 활동이 농어촌이 정말 살고 싶은 또 누구나 가고 싶은 그런 3터, 1터,
쉼터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지적 농특위 시점 오늘은 저희 농특위에 있는 세계 분과위원회 위원장님들을 모셨습니다. 2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농특위의 각오도 새롭고 또 국민 여러분을 향하는 마음도 새롭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결코 말처럼 쉽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지적 농특위 시점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전농실에 볼 수 있는 농특위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